18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계획에 따른 사업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1. 정비기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에 포함됩니다. 2.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교육시설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 역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3. 조합원이 아닌 일반 분양 대상자에 대한 입주대책. 일반 분양 대상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X. 4.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포함되고요. 5. 건축물의 높이 및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계획에 포함됩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그래서 181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2번 다음 중 정비사업에 있어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 인가가 취소된 경우 시장, 군수 등이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자. 이거는 토지주택공사 등입니다. 바로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는 얘기죠. 1. 한국수장공사 해당 없고요. 한국농어촌공사 해당 없고요. 3. 정비사업조합 해당 없고요. 4. 정비사업 전문관리회사 역시 해당 없습니다. 5. 주택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예, 맞습니다. 그래서 182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정비구역 안과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의 융자훼손 등 임시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2. 국가가 사업 시행자로부터 위 1의 임시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의 사용 신청을 받았음에도 이미 그 건축물의 매매 계약이 제3자와 체결되어 있는 때에는 그 사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때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이기 때문에. 3.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건축 허가를 받는 때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X. 4.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전세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5. 재건축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조합 설립 인가일 현재 조합원 전체의 공동소유인 토지에 대하여는 조합 소유의 토지로 본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것을 고르니까 183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관리처분 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관리처분 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을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데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래서 X. 2.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에 있는 대지의 공유 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맞습니다. 3. 재건축 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관리처분 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라 역시 인가받아야 합니다. X. 4.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지상권자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며 그 지상권자는 제외합니다. X. 5. 재건축 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 그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으로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그 기준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답니다. 그래서 따로 정할 수 있다. X. 다 X고 하나 많어 옳은 것을 고르니까 184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5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에 있어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에 대하여 경매 처분한다. 경매 처분하지 않고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X. 2. 사업 시행자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틀렸죠? 철거는 관리처분 계획 수립해서 인가 받은 후에 하는 겁니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철거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X. 3. 관리처분 계획에는 정비사업의 추산액 및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 및 부담 시기가 포함된다. 맞습니다. 4.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1세대가 1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1주택을 공급한다. 이 경우에는 1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한 주택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라는 예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X. 5. 재개발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는 보유한 주택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아니죠. 보유한 주택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세대 1주택 원칙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X. 다 X고 하나만 O. 옳은 것을 고르니까 185번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6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절차를 시행 순서에 따라 나열한 것은 기업 사업 시행 계획 인가부터 미용 관리 처분 계획 인가가 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것이 1번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을 합니다. 니은이 2번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하고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가 되면 준공 인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디귿, 니은, 기역, 미음, 리을. 그래서 디귿, 디귿이 제일 먼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니은, 그리고 기역, 미음, 리을. 4번이 18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7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의 정비 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1번 정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권, 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했을 때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 금전의 반환 청구권은 사업 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죠. 있습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고 3. 금전의 반환 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금전을 지급해야 할 토지 등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에게 이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부담하게 할 수 있는 거죠. 나중에 다 토지 등 소유자가 부담해야 되는 겁니다. 할 수 있다는데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X. 4번 사업 시행자가 토지 등 소유자의 반환 의무를 대신 이해하는 것은 증여 의무를 이해하는 것이다. 증여 의무를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반환 의무 해고 부상권 청구합니다. X. 5. 조합 설립이 인가일 이후에 체결되는 인가일 이후입니다. 지상권, 전세권 설정계약의 계약기간에 대한 예외적으로 민법 280조, 주택임대차법 제4조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X. 다 X고 하나만으로 옳은 걸 구하니까 187번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8번 A시 B구역 재개발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종전의 토지 가격을 A.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된 때에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B. 시장이 선정 계약한 C. 감정평가업자 4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 평균하여 산정하였다. A, B, C 중 옳은 내용을 모두 열거한 것은 자, A.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한 때에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을 기준으로 했다. 맞습니다. B. 시장이 선정 계약한. 이것도 맞고요. C.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므로 4인도 괜찮습니다. 이건 틀린 건 아닙니다. 그 규정에 적합하기 때문에
옳은 내용은 다 A, B, C 모두 맞죠. 그래서 A, B, C를 모두 표시한 지문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맞습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결과를 시장, 군수 등에게 통보한 때에는 그 사실을 분양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3.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맞습니다. 4. 시장, 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의뢰할 수 있답니다. 이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X. 4. 시장, 군수 등은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의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의뢰한다는 아니고요. 의뢰할 수 있답니다. 의무사항 아닙니다. X. 5. 사업 시행자가 아닌 시장, 군수 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그 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 오고 하나만 X, 틀린 걸 고르니까 189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비용 부담 및 징수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사업 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비용과 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의 2분의 1을 징수할 수 있다. 2분의 1을 징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입의 차액을 징수할 수 있는 겁니다. X. 2. 부가금 및 연체료의 부과나 징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장, 군수 등이 정한다. 해당 시장, 군수 등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 규약 및 시행 규정으로 정합니다. X. 3.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는 부가금 또는 연체료를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시장, 군수 등에게 그 부가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 시행자는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 군수 등에게 교부해야 한다. 100분의 2가 아니라 100분의 4죠. X. 4. 시장, 군수 등은 자신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정비기반시설의 관리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비사업비의 전부를 그 관리자에 협의하여 그 관리자에게 이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전부가 아니라 일부입니다.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X. 5.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에 전기, 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다 X고 하나만 옳은 것을 고르니까 190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